안녕하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복이 되는 세상을 꿈꾸며 다보기와 따뜻하게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픈 사회복지사 햇쌤입니다. 간절히 원해서 들어갔던 회사. 하지만 들어가고 보니 인간관계에 대해서 세상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직원들과 대학에서든 밖에서든 배운 것은 일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전이라는 이름 속의 업무들. 살아남으려면 나를 죽여야 하는 시간 속에 정말 이렇게 살면 죽을 것만 같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사직서까지 썼는데 주변에서 날아오는 비수 같은 말들에 두려움이 커져서 내 선택을 나조차 믿어주기 힘든 순간인 우리 다보기들을 위해 오늘은 퇴사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말 베스트 3를 뽑아왔습니다. 이런 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햇쌤의 경험과 주변 경험들을 모아 만든 영상입니다. 개인적인 햇쌤의 경험을 토대로 만든 영상이다 보니 의견이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처해진 상황과 삶은 100%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며 힘든 순간에 위로가 되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모쪼록 마음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퇴사 때 두려워하지 말 베스트 3. 첫 번째, 이 업계에 소문나. 여기 그렇게 퇴사하면 주변에 소문나서 이 업계에서 일하기 힘들어. 라거나 다음에 갈 회사에서 우리 쪽에 전화 안 할 것 같아? 다음 회사에서 전화 오면 내가 어떻게 말할 것 같아? 라거나 어딜 가나 바닥이 좁아서 다 알아. 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신 말일 거예요. 이 말 때문에 걱정되고 두려우셨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다못해 복지 쪽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말을 합니다. 사회복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를 배운 사람들도 사람을 힘들게 하고 힘들어서 나간다는 사람들을 협박하곤 하죠. 저 말은 협박이라 생각합니다. 저 말 속에는 내가 말을 듣는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위치적 우월성, 즉 갑질이 묻어 있습니다. 저도 제 주변도 이 말을 듣지 않아 본 사람이 없어요. 제가 처음 퇴사할 때 저를 너무도 두렵고 힘들게 했던 말인데 총 10년이란 경력을 채운 지금의 저와 만나는 많은 다보기들도 이 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갑질하는 사람들은 갑질을 당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윗세대가 연차 쓰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각박하게 구는 분들이 많은 것은 본인들도 연차를 금요일 쓰고 토일 붙였으면 욕먹었었던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피눈물로 겪었던 세월을 견디고 나서 이제 갓 들어와 본인보다 약해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보상 심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말하는 본인들은 갑질인 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과거의 본인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본인들을 주저앉혔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본인은 그게 삶인 줄 알고 버텼으니까. 하지만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비슷한 업계 중에서도 지금 버틴 상사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소문이 납니다. 그런 사람만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지만 가려는 곳이 여기와 유관기관이었고 자주 마주쳤던 곳인데요. 라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업체 사장과 지금 사장이 인연이 있는 사이여도 입사하려는 직원에 대해 전 직장에 묻지 않고 뽑는 곳도 많습니다. 전화해서 물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때 말해주는 편파적인 정보를 듣고 지금 들어갈 다보기를 판단하는 회사 사람이라면 안 봐도 뻔한 사람입니다. 그 나물에 그 밥. 성향이 같은 사람이란 소리예요. 제 주변을 비롯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전 회사에 전화해서 묻더라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참고만 하고 이 사람을 내가 경험해 본 것이 아니니까 말해주는 사람의 정보를 전적으로 믿지 않고 참고만 한다는 성향을 가진 분들 밑으로 이직했을 때 긴 시간 몸담을 수 있는 조직이라 느끼더라고요. 제가 다시 일자리를 구할 때 전 회사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을까, 소문으로 사람 하나 바보 만들지 않을까 걱정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직할 때마다 사람도 환경도 더 나은 곳으로 이직이 되었는데 갈수록 그 사람들과 접점도 멀어지더라고요. 저만 그런가 했더니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사람의 문제를 바탕으로 여러 문제로 힘들어 나간 내게 같은 성향의 사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주는 거지 내가 두려워할 말은 절대 아니란걸요. 제가 첫 직장에서 만났던 마주쳤던 많은 사람들, 저는 그 직장이 워낙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고 많은 사람과 연기하는 기간이라 좁은 지역에서 다시 취업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입김이 닿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직한 곳의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 사람 성질 유명하다고.
꼭 기억해 주세요. 내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그곳에선 내게 갑질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적으로 나아서가 아니라 그곳에선 그래도 그 사람의 시간이 쌓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의 영향력이 밖에서까지 갑질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본인 입이 있으니 말이야 어디 가서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믿고 안 믿고는 다른 사람들의 몫입니다. 게다가 소문은 원래 편파적으로 사리부터 거대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을 회사라는 조직의 특성이 버티는 사람을 승자라는 인식을 붙여서 승자의 역사를 쓰는 듯이 말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나로 봐주지 않고 그 소문에 휘둘려 평가한다면 그 정도의 가치뿐인 사람들이라는 것, 그런 소문이 나서 힘들 곳이면 나도 피해야 하는 곳일 뿐이라는 것, 생각보다 업계는 좁지 않고 내가 정말 몸담을 만한 곳은 있을 거란 것 정말입니다. 그러니 업계에 소문날까봐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퇴사 때 두려워하지 말 베스트 3. 두 번째, 좀 더 있어봐. 나가도 다 똑같아. 퇴사를 생각할 정도였다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거나 다시 한번 같이 잘해보자. 어딜 가도 비슷해. 있던 곳에서 경력 쌓으면 상황도 점차 좋아질 거고 여기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둥. 퇴사한다니까 정이라는 이름으로 따뜻하다고까지 느껴질 정도의 잡기 기술을 보여주시는 분들의 말들이 있어요. 대체로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퇴사를 순간의 감정적인 말인 듯이 치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노여움을 풀어주면 어차피 일할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근무를 권리로 잡고 연봉 협상을 하는 분들도 많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서 퇴사하겠다는데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화난 거 풀어. 아쉬운 부분 들어줄게. 라는 식의 어르고 달래는 듯한 말들이 잘못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 자체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듣는 다보기들 마음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속 시끄럽게 하는 말이니 잘못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죠. 연봉을 올려줄 수 있었다면 힘들어서 나간다고 하기 전에 올려줬어야 했고 근무 환경을 바꾸거나 복지를 향상해줄 수 있었다면 퇴사라는 이야기를 힘겹게 꺼내기 전에 해줬어야 했죠. 사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사람 손실의 부분은 꽤 크게 작용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그 일에 적응해서 1인분을 하기까지 드는 시간적, 금전적 손해는 나가려는 사람 잡는 편에 비해 더 든다고 해요. 새로 올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도 모르니 들이는 비용에 비해 불확실한 미래까지 여러 부분의 손실을 따져봤을 때 나가려는 사람을 잡고 보는 거죠. 하지만 퇴사 이야기로 연봉 협상 혹은 연차 협상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이야기를 꺼냈던 상황이라면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해 꺼내들었던 임시방편 수단을 보고 남기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오래 버티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여러 여건도 여건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사람은 변하지 않았고 사람 자체가 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순간의 감정적인 말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위로를 하니 감정에 호소하는 말들, 정에 호소하는 말들로 잡을 가능성이 많고 그럴수록 다보기들은 그래 어딜 가나 비슷하겠지. 사람 사는 거 별거 있겠어. 여기서 이렇게 말해주는데 내가 간다면 또 어딜 가겠어. 등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텨서 다니는 상황에서 더 안 좋아지면 더욱 심리적으로 손상을 입습니다. 사실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시간도 더 흘러 나이도 더 들어가고 더 불안해지고 그렇게까지 말해서 상황을 바꾸기까지 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에게 더욱 실망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 상황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다치게 스스로를 놔두면 안 돼요. 안 좋은 예를 들자면 폭력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한 번 때리고 좋은 선물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나서 다음에 때리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그 모든 폭력의 비율은 현저히 줄어들었을 겁니다. 회사가 폭력을 행했다, 나쁘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보기가 퇴사를 해야겠다라고 느꼈다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다고 느꼈다면 순간 보여주는 상대방의 모습을 믿고 스스로에 대해 가치를 줄이지 말고 내 가치와 가능성을 믿어주고 내 편이 되어서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주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햇쌤이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나를 욕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것, 내 마음속에 나를 믿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치는 스스로 깎아내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본인의 편이 되어주세요. 본인만은 스스로를 믿어주세요. 그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것 이상으로 본인을 배려하시고 본인을 생각해서 그래도 괜찮겠다면 남아서 일해보시고 다치기 전에 나올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타인이 하는 말 자체에만 흔들려서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한계를 규정지으며 그 안에서 불안해할 말은 절대
절대 아니란 거예요. 나가도 똑같을지 아닐지 본인들도 나가지 않아 봤잖아요. 거기 있는 게 전부였던 사람들의 작은 경험에 나를 끼워 맞추려 작아지려 하지 말고 깎아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보기 당신은 스스로 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고 매력 있는 사람이니까요. 퇴사 때 두려워하지 말 베스트 3. 세 번째, 이 정도도 못 버티면 어디 가서 뭘 할래? 자매품으로 끈기 없어 보인다. 이력에 적지도 못한다. 첫 경력은 1년 이상이다. 또는 어디는 3년 이상이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이력서의 직장 경력을 보고 근성을 평가한다는 등. 사실 이력서상의 경력이 짧은 걸 가장 걱정하는 사람,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은 누굴까요? 본인이에요. 살면서 들어온 이야기들이 많아서 가장 걱정이 많죠. 스스로도 충분할 정도로 많이 걱정하고 있으니 그런 걱정은 타인이 해주지 않아도 괜찮은데 말이죠.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니 그걸 이용하는 말이죠.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일자리라는 단어에 무거운 무게와 막연한 두려움을 알고 하는 말이죠. 짧은 이력 여러 가지를 적고도 괜찮은 회사에 입사하는 사람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사바사라고도 하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회사에 지원해보고 경력을 보고 뽑을지 말지는 내가 낸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결정권자가 결정할 일이지 퇴사하는 곳의 사람들이 결정할 일은 아니에요. 본인들은 이력만으로 뽑기 싫다면 안 뽑으면 되고 회사를 나오는 입장에서는 그 회사 다시 쳐다보기도 싫을 수 있으니 뽑아준데도 안 갈 겁니다. 그럼 쿨하게 이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의 미래도 생각해주지 않은 회사 사람들이, 아니 적어도 내 오늘조차 챙겨주지 않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오늘이 쌓인 어제의 무게에 그만두겠다고 나온 사람에게 뭘 내가 나간 미래까지 걱정을 해준답니까? 있을 때의 오늘을 챙겨줬다면 울었던 어제도 없을 테고 그러면 어쩌면 오지 않았을 이 자리에서 서로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할 일은 없을 텐데요. 이 정도 못 버틴 건 그곳이라서 그런 겁니다. 어디 가서 못 버티면 어쩌나 라고 스스로도 걱정 많이 하고 내린 결정일 텐데 내 마음속의 말을 상대방이 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휘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어딜 가게 될지, 거기서 얼마나 있게 될지 회사와 자리를 만나기 나름이고 사람을 만나기 나름인 거죠. 변화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변화는 어쩌면 아플 수도 있고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내 자신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을 스스로 꼭 믿어주세요. 부모님이나 가족조차도 내 편이 되어주기 힘든 부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이름을 알만한 곳, 공무원 등을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어쩌면 평생 아쉬워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희생하고 살아오셨던 세월 덕분에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감사함을 가지고 이해해드리면 됩니다. 이해와 판단, 감정은 모두 별개예요. 그 아쉬운 감정은 존중해드리고 내게 하시는 말씀과 상황을 이해하되 버틸 수 없이 힘들어 그만두겠다는 내 판단은 내가 존중해주세요. 버틸 수 없었던 내 감정도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하고 평생 나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인가 불안함과 선택에 대한 후회, 아쉬움이 밀려오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잘된 선택이라도 사람이라면 한 번도 뒤돌지 않고 나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선택에 자신이 다치지 않고 보다 행복해진다면 그게 정답이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감정은 파도의 물결과 같아요. 밀려왔다 밀려가길 반복하죠. 후회와 아쉬움, 불안함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내가 나의 편에 서서 내 선택을 존중하는 안전한 곳에서 감정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내게 했던 말들을 곱씹으며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에도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 말들이 퇴사를 마음먹은 다보기를 괴롭힐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걱정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가시 같은 말들보다 퇴사를 마음먹은 이 순간에도 망설임을 반복하다 내린 스스로의 결정을 믿어주세요. 지금은 어쩌면 울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머지않은 날에는 환하게 웃고 있을 미래를 응원합니다. 다복한 하루 되세요.